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자료 소개입니다. 배우자 재산, 혼인 중이든 이혼이든 배우자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제인이나 신청대리인들 관제인별로 좀 편차는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이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이 PDF 파일입니다. 부부 결산제와 개인 도산 절차,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성미석 판사님. 지금은 이제 법인 파산 쪽에 계시지만 과거에 한 3년 전인가요? 그때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 파산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관제인들이나 아니면 회생위원들 실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부부 결산제와 개인 도산 절차.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 강의들 들으시면 인터넷에서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무조건 50%를 환가한다,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라는 그런 도구마에 빠져서 법률 상담을 하거나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유튜버, 주로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죠. 그런 거를 캡처까지 떠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5페이지입니다. 이걸 반드시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때문에 나타난 게 이제 저겁니다. 실무준칙 406호죠. 실무준칙 406호인데, 실무준칙에 대해서 따로 제가 소개를 하지는 않고, 실무준칙에 대해서는 406호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는 대법원 2022스 613 대법원 결정입니다. 관제인이 이혼 재산 분할을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서 대의에서 행사할 수 없다. 다 두 장이에요. 두 장. 그래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굳이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안 받았다는 거를 2년 동안 제척기간 도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제 굳이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이혼하고 바로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2스 613. 이거는 이제 구글을 치면은 바로 맨 위에 뜹니다. 구글에 2022스 613 쳐보십시오. 사건 번호만 바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건 이제 관제인 20차세입니다. 벌써 한 6년? 7년 됐네요. 이때 이제 강문길 변호사님이 소개한 판사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그게 어딨나 해서 한참 찾았는데, 여기 이제 첨부 서류로 돼 있어서 오늘 별도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 논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명의신탁이냐 증여냐,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케이스가 판사님이 정밀하게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도산법 도산실무연구회 발표 자료죠. 2008년 1월 24일입니다. 시간 벌써 몇 년이죠? 15년 전 논문입니다. 근데도 이게 현재 지금 읽어도 아주 파산자 배우자 명의 재산과 파산 절차의 진행, 오성호 판사님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전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냐 증여이냐에 관한 어떤 실제 케이스도 있고, 도산법의 어떤 입장, 이분도 지금 그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그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그런 판사님들이 좀 많았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 논문은 반드시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성호 판사님의 도산실무연구회 발표자로 파산자 배우자 명의 재산과 파산 절차의 진행. 아까 이거는 이제 13년, 15년 전 거고, 성기석 판사님 거는 이제 재작년, 2020년 겁니다. 궤를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이것과 기회를 같이 하는 게 그게 이제 실무준칙으로 406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개개의 사건은 이제 관제인이 스터디를 하면서 판사님이 이제 변호사님들이 발표한 겁니다. 재3분할과 간치권의 성부. 뭐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 근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죠. 이건 일본 사례를 소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박범진 변호사님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2015년이면 지금 7년 전이죠. 8년 전. 8년 전에 파산자,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회수 문제, 환수 문제, 환가 문제 같은 말이죠. 이게 벌써 그때부터 관제인들이 고민했죠. 결국은 이제 관제인들도 제한을 받는 거죠. 준칙에. 이때부터 계속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 파산 관제 조사 한가 사례 연구 8-2. 8-2는 혼인 중이고요. 8-2는 이혼 재산 부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는 평가를 많이 했어요, 사실. 평가를 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쟁점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뭐 약간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굳이 이걸 안 보더라도, 지금 실무준칙, 아까 성미석 판사, 호성호 논문, 이 세 가지만 보십시오. 실무준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참 뭐 굳이 보겠다고 하는 분은 말리진 않는데 딱 세 가지만 보십시오. 성기석 판사님의 그 강의 자료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요거 그 다음에 호성호 판사님의 논문 그 다음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06호 406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내 사건에서 이게 명의신탁이냐 증여냐 그 부분을 좀 알고 대리인들, 보조인들, 관제인들 접근하면 배우자 재산에 대한 어떤 환가 문제는 이제 거의 정립돼 있을 겁니다. 뭐 서울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를 냉철하게 한번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그리고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 주장을 해야죠. 어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는 증여다. 이건 명의신탁으로 볼 수가 없다. 관제인은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입증해야죠. 관제인도. 그래서 배우자 재산의 어떤 환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는 거의 정립이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22습 614 요까지 4개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성미석 판사, 호성호 판사 그 다음에 2022습 613 네 번째가 실무준칙 요 네 가지만 아주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 나오면 이제 관제인들 자료 좀 구해서 볼 수 있으면 보고 이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관제인 견해는 다 이제 부닥다리죠. 옛날 거죠. 네 가지. 성미석 판사, 강의, 호성호 판사님, 논문. 그 다음에 2022습 613 대법원 결정. 마지막으로 실무준칙. 그 실무준칙에 관한 어떤 추상적인 거를 구체한 게 성미석 판사의 강의하고 호성호 판사의 논문인데 논문이라 그래도 거기 실제 어떤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학술적 논문이 아니라 실무 논문입니다. 네 가지만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